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지금 계속해서 정점을 찍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폭락에 가깝게 급격하게 깔아앉는 잠수를 타고 있는 그런 어떤 궤적으로 가다가도 결국에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 기저의 현상이 그닥 나쁘지는 않다. 결국 관세 후폭풍이라는 자국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지금 코스피가 3,100선에서 지금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데 이게 3,200선에서 3,300선으로 빨리 올라서야 할 그런 급박한 어떤 분수령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1,600억, 개인이 1,300억 정도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일단 세법 개정안이 심리적 매수 위축을 불러온 것 같고요. 앞으로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미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자본시장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당연히 자산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묻혀있던 현금의 흐름이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좀 물꼬를 터야 되죠. 코스피 시장의 궤적과 똑같이 지금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도 150선에서 지금 117선으로 훅 하고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자본시장의 매수 심리의 위축과 더불어서 동조화되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굉장히 어찌 보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이 지난달 6.27 규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어떤 하락폭을 기록했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또 물음표를 좀 던질 수가 있는 게, 강남구 집값이 일주일 상간에 지금 최고가 거래도 지금 튀어나오고 하락해봤자 지금 5천만 원, 그리고 오히려 2억 2,500만 원 정도 상승하는 거래로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서초구도 지금 일주일 상간에 5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하락폭이 점점 줄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던질 정도로, 일단은 최고가 신고가를 너무 의도적으로 소수의 거래가 쌍끌이 하듯이 전체 아파트 시장의 가격 수위를 올려놨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수도권 10억 초과 계약 해지 비중이 높았다. 결국에 가서 이거 거래 자체가 가짜 거래잖아. 일단 신고가 찍고 또 그 위에 신고가를 찍기 위해서 밑도를 개는 형식으로 허위 거래, 그리고 그 거래 이후에 꼬리를 잘라버리는 계약 해지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양상도 보였고, 아예 6.27 규제 이후에 자금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그냥 계약 자체를 포기하고 빤스런하는 그런 계약 해지건도 많았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세대출 규제까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서 서초구의 메이플자의 전세대랑 2억 낮춰도 세입자 구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전세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제 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 보증금 확보를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 집주인들이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데, 잔금을 보증금으로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치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돼. 그리고 태거 대출도 1억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겠다. 지금 언론에 굉장히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이 전세 수위가 훅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역전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 전세가의 약세 현상은 결국은 매매가를 엄청나게 교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주춤주춤해 보이는 하향세가 더욱더 전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전세대출 막히자 연말 입주단지 현금 세입자 찾기 비상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더라도 100% 올로 현금 박치기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세입자가 어떻게 100% 현금 다 몰빵해서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자체가 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이 전세 시장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전세 놓은 집주인들 뭐 굉장한 어떤 이 자금 경색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627 대출 규제 여파에 따라서 보증금 조정 가능. 문구는 뭐 항상 밑에 붙어 있는 거고 뭐 최소 1억에서 시작을 해서 내고 거쳐서 5억에서 심지어 10억까지 떨어지는 전세가 양상을 강남 3구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아파트 집주인들 일찌감치 세입자 찾기에 나섰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로 인해서 자칫 뭐 세입자 확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곧바로 좀 사정이 나은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월세로 돌리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난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이 자금 담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당첨이 되고 입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가치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자금 감당이 안 되면 잔금 치르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기 이름 문패를 못 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원베일리 뭐 9평 70억 나왔네, 80억 나왔네, 거의 뭐 100억을 찍네 만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만큼 앞으로 전세 시장의 이상 기류가 매매 시장에 특별히 강남 3구에 엄청난 휘청거릴 정도의 임팩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최고가 신고가를 쳐가지고 선수들이 들어가서 뭔가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얻어야 하니까 이런 어떤 신고가 최고가 거래가 이상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송파구도 일주일 상간에 1억 6천 하락했고 올림픽 카운티가 6,100만원, 우방 1차가 4천만. 확실히 화방 압력이 좀 이 파이가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가 신고가를 통해서 강남 3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계속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꺾여도 뭐 송파는 뭐 살아있다, 뭐 0.4% 도리어 뭐 올랐네, 마네. 이런 어떤 이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흘리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의 어떤 자산 가치의 투명성 자체가 확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강동구 역시도 지금 일주일 상간에는 2억 4천, 1억 8천, 8,500만 원. 보통 한 5, 6억씩 정도 파이가 깨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원과 KB 시세 등등 해서 현장의 이 실거래가의 어떤 표본을 어떻게 채집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방 압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신고가, 최고가라는 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출 규제, 627 규제 자체가 굉장히 좀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이상징후를 계속 보내는 거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뭔가 반등합니다, 뭐 다시 오릅니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라는 펌프질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와 우회로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주택 통계 믿기 어렵죠.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 이게 호가, 실거래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한 적정 가격을 이 호가와 실거래사에서 어느 정도 평균값을 구해서 나오니까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KB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거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상대적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토대로 해서 표본을 뽑아내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아파트 추이의 가격 자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심리 자체가 부동산 가격 추이의 공식적 지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 그죠? 이게 결국에 가서는 지지난주에 다시 올라버린다는 어떤 좀 황당한 어떤 궤적들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마영성 또 강남 3구가 이제 또 다시 들썩들썩 거리는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포구 보세요. 일주일 상간에 2천만 원 하락했어. 삼성 9천만 원 하락.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뭐 5억에서 10억 상간에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해서 실거래가로 금매로 나오는 가격들. 근데 다른 곳은 이렇게 하락 파이가 적게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용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상간에 1억 5천, 8,500. 안 떨어지네? 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동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신동아 1억 5천, 신동아 5,500, 한진해머로 2천만. 안 떨어지네. 마용성 그렇게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대출 규제 빵 터지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자기 집값을 스스로가 견인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금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네라는 매수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줄 수가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정부 주도에 좀 확실하고 좀 속도가 빠른 뭔가 믿을 수 있는 현장 거래 실거래가 좀 지표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강남 뺨치던 마용성 뭐 주춤했다고 하지만 지금 역시 현장을 보면 뭔가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섰습니다. 금감원장. 이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 LTV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 결국에서는 이런 마용성, 그죠? 강남 쪽 아파트들, 송파, 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시 평균적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밑돌 개는 작업을 지금 심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장 또 금융감독원 뭐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의 규제지역은 최대 50%, 비규제지역은 70% LTV 조건이지만 이제 이걸 40% 이하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만큼 아무리 627 대출 규제를 통해서 자금을 쪼인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계속해서 뚫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집값이 들썩거리는 또 다른 어떤 반등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가계부채 관리 전면에 뭐 LTV 40% 카드 꺼낼 가능성 높고요. 오뎅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4.02로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내려가고 예대 마진 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죠. 코픽스가 내려가도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 상단이 6%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금리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고금리 상황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정점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뭐 계속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뭐 국가재정까지도 위태할 정도로 자산 가치가 한꺼번에 일본 법을 뭐 저리 가라죠. 한국은 대체적으로 한 60-70%가 다 부실입니다. 부실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채라는 얘기죠. 그 모래성 위에 쌓아놓은 아파트 가치 가지고 그 호가로 지금까지 이빨을 털어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거 시장에 정말 엄중한 이 잣대가 딱 뭐 한국 부동산 시장에 들이대게 되면 이거 영락없이 그냥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국가 경제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집값 자체를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이 경제적 부분에서 관세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또 한 단계 밟고 올라가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단초적인 실마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을 낮추지 못한다면 아마 2배, 3배의 엄청난 타격이 한국 경제 전체에 몰려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남구 이외의 일주일 상간의 거래는 그래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3억에서 한 4억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가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DMC자이 2단지 은평구에 위치한 최고가 14억에서 10억, 4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죠. 상암동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한강타운 역시도 13억 최고가에서 9억, 여기도 4억 정도. 이게 정상가입니다. 정상으로 내려가는 어떤 이 단기적 거래에 지금 급매 상황에서 나오는 하방 압력을 받은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북한산 아이파크 역시도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데 최고가 16억에서 11억 찍고 있잖아요. 5억 가까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상계주공 5단지 노원구 최고가 11억 찍었는데 지금 3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8월 7일 날. 물론 뭐 초소형 그리고 저층이라는 또 핸디캡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 이에는 상당히 많이 큰 파이로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강남 3구와 마용성이 다시 좀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좀 뭔가
으스스한 어떤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LTV를 확실하게 카드를 동원해서 강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집주인들, 전세 놓은 집주인들의 어떤 전세가 추이가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값 자체를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도 잠실루엘은 나의 길을 가련다.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는데 와 어마무시 216세대 나왔습니다. 216세대 나왔는데 이게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죠. 4호제곱이 12억, 51제곱 13억, 59제곱 16억, 74제곱 18억. 근데 주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10억에서 15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라고 그러죠. 현금 부자들 좋겠다 이래가지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금 가지고 진입하겠다라는 어떤 플랜을 세운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소형인데도 10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요. 할 말 다 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물론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고가의 강남 아파트가 과연 앞으로 자산 가치로서 얼마나 잠재성을 가지고 있을까? 분상제 적용이 되죠.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민간 택지위에서 그것도 강남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거주자들 유리할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일단은 216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천정부지의 경쟁률 기록하게 될 거고요. 합계 분양가만 보더라도 일단 계약금은 20%, 요새는 10%가 아니에요. 20%를 찍더라고. 그 정도로 뭔가 잡아두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강하죠. 74제곱 나오고요. 45, 51, 5. 주로 이제 소형에서 분양분이 많이 풀렸고 대부분 84, 30평대 이상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반 공급은 서울특별시 당해에서 아마 당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입지는 끝판왕이죠. 잠실역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잠실 쪽이 앞으로 아파트 시세 자체가 다시 한번 커다란 자산 가치 조정의 쓰나미가 딱 몰려오게 된다면 잠실 레미나이파크가 지금 지난번에 268대 1을 찍었었는데 여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요. 앞으로 지금 분양권 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딱지를 프리미엄 얹어서 팔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8, 9월이 지나면서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잠실 르엘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제기동역 아이파크 최근에 분양했는데 그닥 많은 사람들이 안 몰렸어. 38세대인데 3,500명 모였잖아. 워낙에 여기도 20평대가 11억 가까이 했던 제기동인데, 동대문인데 어마무시한 어떤 분양가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을 쳤는데 잠실 르엘 역시도 너무 분양가가 비쌉니다. 이 분양가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라나. 아무리 10억 로또 하죠. 로또 하다가 큰일 나게 그냥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들여다보시라. 물론 주변이 30억 하고 또 26억 소형 20평대도 26억 하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소득 기준에 좀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그리고 전격적으로 아파트 가치 자체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좀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주인들 굉장히 낭패 보고 있잖아요. 고점에 집을 잡았는데 이후에 잔금 칠 돈이 없네. 다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쭉 그렇게 도미노처럼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쓰러질 가능성, 깨질 가능성, 무너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내적으로 튼튼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비상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실거래가의 내고 그 가격이죠. 근데 이게 잘 공개가 안 돼. 뭔가 좀 추정치가 공식 지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값의 하향세가 고스란히 투명하게 반영되지 못한 어떤 지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판하지 마시라. 지금 고점에 아파트값 물려 있고요. 금리는 절대로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관세 협상 여하에 따라서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실 르엘 같이 터무니없이 고점으로 물린 분양가로 나오는 것들 그냥 군침은 흘릴 수밖에 없지 주변 시세보다 10억 싸게 나왔다.
그것도 10억 싼 것도 아니고 그만큼 주변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잘 들여다보시고요. 뭔가 이 위기라는 어떤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판단 미스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 부동산 상황 충분히 그런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브랑 먹두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